그래서 오늘은 우리 2차 부등식을 할 건데, 2차 부등식은 이제 뭐 수투랑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투 쪽에서도 이 2차 부등식을 정확히, 요 부등식, 방정식과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시점에서 하냐면, 그 3, 4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우고 나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방부등식을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연립방정식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죠. 그래서 부등식의 해는 결국에는 방정식의 해와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요 부호가 두 가지가 있죠. 그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또 형태들이 좀 나뉘고, 우리는 그래프의 형태에 따라서 존재할 수 있는 부등식의 해가 좀 다양한 편이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이랑 어떤 기본적인 부등식에 대한 이해, 어떤 절대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부등식, 어쨌거나 부등식이라는 거는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형태가 ax 더하기 b가 0보다 큰지 혹은 0보다 작은지, 뭐 등호가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결국에는 너의 해의 형태가 이처럼 최고차항이 a, 즉 미지수의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a 값이 0이 되는가 0이 되지 않는가를 가지고도 경우를 나눠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수학상에서의 부등식 쪽은 최고차항의 개수에 부호 혹은 너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해의 형태가 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0이 되는 케이스는 그렇다면 결국에는 b가 0보다 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b가 만약에 0보다 크더라면 그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것이고, 즉 해가 모든 실수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성립할 수가 없겠죠. 등호가 들어간다면 b 역시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이고, 어차피 a가 0이라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y는 b라는 이와 같은 어떤 직선의 형태가 될 것이고, b가 x축이라는 이쪽 자리는 y는 0인 거죠. 너가 y는 ax 플러스 b인 거고, 그래서 그래프의 관점으로 본다면 x축과의 상대적인 위치 관계를 물어보는 건데, 직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x축과의 교점이 있으나 이처럼 교점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밑으로 지나갈 직선이 위로 지나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축 아래로 지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마다 역시 너도 근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모든 실근이 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하겠죠. 그거에 대한 판단은 마치 1차 방정식의 근의 존재성과 유사하게 우리가 부정과 불능의 형태, 즉 모든 실수와 아예 실근이 없는 형태, 그리고 한 점을 경계로 했을 때, 그래서 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양변을 이제 나누어서 풀어줄 텐데, 부등식이다 보니까 이게 아주 애매한 게, 얘를 이제 이항을 시켜서 식을 쓰다 보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얘는 어디까지나 요 a 값이 양수인 경우에 한해서고, a 값이 음수가 된다면 당연히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요 경계 자체는 부등식 방정식의 해를 갖는다는 점에선 동일하지만, 부등호의 방향이 a 값의 부호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은 너의 최고차항에 대한 얘기예요. 이쪽이 그 다음에 너의 부호, 이쪽이 방정식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를 여러분이 뭐 못 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얘는 뭐 여러 가지를 연립을 해서 동시에 이제 수직선상 위에서 그려내서 풀어내는 형태들이 있고, 이쪽에서 이제 조금 그나마 어렵게 등장하는 형태라는 거는
결국엔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들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뭐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 1번에 있는 괄호 1번 같은 것들을 보시면 그래서 원칙적인 풀이와 너를 우리가 조금 변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절대값이 들어간 이런 형태, 총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의 부호를 가지고 다 경우를 나눠서 우리가 풀어내는 형태. 두 번째는 각각의 그래프를 이용하는 형태.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하셔야지 나중에 2차 방부동식 혹은 나중에 수투에서의 어떤 그래프, 나중에 미적분에서의 어떤 그래프를 이용한 방부동식에 대한 해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것을 괜히 배운 게 아니라 쉬울 때부터 그래프를 배우는 이유는 요 쉬운 문제들을 풀어낼 때부터 우리가 그래프라는 걸 좀 익숙하게 다뤄야지만 상황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만약에 굳이 그린다면 경계는 x는 2가 되고 너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텐데 이쪽에서는 기울기 플러스 마이너스 1짜리 이렇게 생긴 직선, 이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2짜리 이렇게 생긴 직선 2개. 그래서 만나기를 이쪽에서 만나죠. 보시다시피. 그러면 어쨌거나 얘가 더 아래쪽에 있고 싶은 거니까 그림을 보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과 다시 여기부터죠. 즉 이 문제의 해는 이 녀석이 될 거라고, 이 부분이 될 거라고. 그래서 너보다 작거나 너보다 크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 나올 것이고, 이게 그래프를 이용한 일반적인 풀이라면 1차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냐면 절대값 A보다 절대값 B가 만약에 작다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절대값끼리 이와 같은 대소관계가 있을 때는 항상 양변을 제곱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절대값의 형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이 가지는 의미는 정확히 무엇과 동일하냐면 A제곱이 B제곱보다는 작다로 보셔도 전혀 상관이 없죠. 양변을 제곱하더라도 대소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줘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여러분이 이항을 해서 합차의 형태로 바꿨을 때 표현 이렇게 되는 거 보이나요? 너에서 너를 뺀 거랑 너랑 너를 더한 거랑, 즉 3x 플러스 1 그리고 너가 빼면 x 플러스 5 너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 해가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 경계들이 너네가 바로 얘네예요. 마이너스 3분의 1과 너가 마이너스 5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값이 이렇게 포함된 형태에 대한 풀이를 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양변을 제곱을 해서 이와 같이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바꾸어서 풀어내는 게 더 편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합차를 쓰기도 되게 편하고. 그래서 이거를 전개를 해서 절대 푸시면 안 되고 너를 이항을 해서 너를 둘이 더한 식, 너를 둘이 뺀 식을 써서 이렇게 2차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익숙하게 판단을 잘 하니까.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만 잘 봐주시면 되죠. 너는 일부러 양수가 되도록 선생님이 이쪽으로 이항시켰고, 만약에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좌변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는 절대값을 쓰고 있는 1차 부등식의 형태이지만 얘를 이와 같이 2차 부등식의 형태로 바꾸어서도 여러분이 풀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절대값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은 보통 이렇게 2가지 방식 정도를 취합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2번을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생겼냐면 바깥에 절대값이 하나 더 있죠. 절대값이 2개 있는 형태. 얘는 방금 푼 방식과는 또 조금 다른데 너가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번에는 안에 있는 이 녀석을 그리는 방식으로도 가는 것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바깥의 절대값 하나를 떼는 거는 이쪽이 숫자로 정해져 있는 이상 그냥 양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4를 갖다가 써주시면 되고, 이대로 그냥 뿔마사를 갖다가 발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5를 더해서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너가 9가 될 것이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그리고 선대칭성을 갖는 너에 대한 대칭 1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은 거죠. 그래서 그림이 이와 같이 나올 거라는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등호에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등호가 들어가겠죠. 자꾸 그래프를 써서 연습을 해버릇하라는 거는 어떤 포인트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해 자체가 너와 너는 분명히 너에 대해서 대칭인 것이고, 역시 이런 부분들도 너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구나. 어떤 이런 요 절대값 함수 자체의 대칭성을 활용해서 풀어내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그려가면서 판단을 하는 게 좀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고, 요 2번 같은 거를 보시면 이런 것도 사실은 방금 풀었던 요 절대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 ABC 대소관계를 줬고 이거를 풀어달라고 하고 있죠. x 빼기 a 너랑 x 빼기 b 너랑 x 빼기 c. 그럼 사실은 요거랑 요거만 하면 되는 거는 보이죠. 왜냐면 너가 너보다 작고 너가 너보다 작으면 네가 너보다 작은 거는 당연하거든. 그래서 관계 자체를 식이 마치 세 개가 부등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두 개에 대해서만 풀어주시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역시 너도 그래프를 그려서 푸셔도 상관은 없고, 아니면 방금 보여준 양변을 제곱하는 방식으로 둘을 더한 거, 둘을 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너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더하고 빼볼게. 더하면 이렇게 나오죠. 너랑 빼면 그냥 B 빼기 A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죠. 이 부등식이 지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생긴 식으로 바뀌었고, 보니까 너의 최고차의 개수가 같다면 반드시 이 자리는 1차식이 아니라 상수로 표현된 식이 나오고, 이와 같은 대소관계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네가 음수가 되려면 네가 음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범위가 나오냐면 x는 2분의 a 더하기 b보다는 작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는 거죠. 이런 쪽도 마찬가지. 이쪽에서는 그러면 x는 똑같이 2분의 b 플러스 c보다는 작다가 나왔겠죠. 근데 이미 c는 a보다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x가 2분의 a 플러스 b보다 작다면 당연히 2분의 b 플러스 c보다는 작겠죠. 둘의 교집합은 이 녀석이 교집합이죠. 그래서 그냥 너의 해는 그냥 이와 같구나. 요거 절대값을 다 벗겨가지고 복잡하게 풀 필요가 없이 우리가 절대값으로 이루어진 1차식의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곱을 해서 합차로 바로 2차식의 형태로 바꿔서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차, 그 다음에 절대값을 포함한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고, 우리는 뭘 볼 거냐면 2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 1차 부등식과는 조금 달리 우리가 너의 부등식을 풀어내는데 좀 도움이 되는 요소인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사실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지 여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즉 2차 함수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원칙적으로는 아니야. 부등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ax제곱 bx 플러스 c가 예컨대 0보다 커야 된대. 만약에 너가 실수 전체에서 이것을 만족하고 싶다면 분명히 그래프 개형상 나는 이렇게 되는 개형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면서 x축이 밑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형에서 a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고, 혹은 두 번째 너가 판별식이 여기서 0보다는 작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내가 이것을 2차라고 판단을 했을 때에 대한 이야기고, 사실은 항상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뭐에 대한 판단부터 들어가야 되냐면 혹시나 네가 0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고차항이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즉 네가 2차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만약에 네가 0이라면, 그리고 너가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고 싶다면 얘가 0이면 B는 자동으로 0 되는 거 보이나요? 실수 전체에서 성립하기 위해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전에 AX 더하기 B 직선 그려가면서 했죠. 실수 전체를 근으로 갖는 형태는 정확히 요 경우밖에 없어요. 만약에 네가 0이라면 B도 0이고 C도 0보다 커야 된다가 첫 번째.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네가 0이 아니라면 A는 0보다 크고 그때 너의 판별식인 B제곱 마이너스 4AC는 0보다 작아야 된다. 경우를 반드시 이와 같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등식 문제를 풀어내실 때는 특히나 사실은 이거는 부등식을 떠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수원수투 문제를 여러분이 나중에 고2가 돼서 풀 때도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거나 혹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상황을 정확하게 케이스를 나누었는가에 대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러분이 수학상을 할 때는 그런 경각심이 있다고. 왜냐하면 이것들을 문제에서 계속해서 내내 물어보니까. 근데 수투에서 갑자기 최고차항의 개수에 뭔가 이런 미지수의 형태로 표현을 해놓고 뭔가 문제를 물어봤을 때 서술형에서 답을 똑바로 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중에서도 내가 수학상에서는 이 상황이 되게 익숙하게 많이 이제 맞닥뜨리던 상황인데 이후에는 수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나중까지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표현들인 거고. 그래서 이게 판별식을 쓴다 안 쓴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어디까지나 언제 판단을 하는 거냐면 요 X축이 아니지 너의 대칭축이 우리의 정의역에 포함이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판별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는 판별식은 이 녀석이 축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여부인 거는 맞아.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건 맞는데 이 대칭축이 어차피 이쪽에서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즉 만약에 범위를 내가 예를 들어 1부터 3 사이에서 0보다 크고 싶대. 그러면 요 범위에서 내가 이렇게 그려서 얘네만 0보다 크면 되는 거지. 꼭 너랑 만나지 않아야 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만약에 풀어낸다면 특히나 대칭축의 범위가 정확히 확정짓지 않아진 그런 상황이라면 축이 1과 3 사이에 있을 때 1보다 작을 때 1보다 3보다 클 때로 경우를 세 가지로 나눠서 풀었죠. 이거 2차 방정식 할 때 설명을 조금 했었고,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을 내가 일반적으로 피해가기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줬어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2a 빼기 1 너가 0보다 크고 싶대. 범위는 x는 뭐 0보다 아니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 범위에서 너를 만족하도록 하는, 즉 부등식을 주고 그 범위가, 즉 너를 만족하는 그 범위가 이 마일부터 2라는 범위를 포함하게, 즉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이 요 조건을 다 만족하게끔 이거를 이제 풀어내려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2분의 a이기 때문에 경우를 나눠서 푼다는 걸 알 거예요. 분명히 가장 정석적인 풀이이고,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지난 시간에 알려드리지 않았죠.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그랬냐면 a라는 요소를 포함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따로 분리를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ax 플러스 빼기 2a 얘네의 관계를 보는 것과 동일했죠. 그럼 이 녀석들의 관계를 본다는 거는 이제는 상황이 훨씬 더 판단하기가 편해지는 게 이쪽을 각각 그리기가 쉬운 형태가 돼버려요. 여러분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판단을 하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내가 그래프를 경우를 많이 나누지 않고 한 번에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의 변형을 통해서 풀어내는 게 훨씬 유리하고, 그럼 이쪽을 그려보시면 이쪽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1 축 이렇게 지나가고, 그리고 얘는 어디 있냐면 마이너스 2,a를 지나가죠. 너가 마이너스 2,0 그리고 범위가 마일부터 2까지니까 마일일 때가 얘가 정확히 0인가요? 여기부터 2까지면 너가 3이 되나요? 그래서 요만큼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럼 봐봐. 너에 대한 해석은 원래는 이 2차식이 x축과
x축보다 더 위에 있다가 되는 건데, 이제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가 이와 같은 직선보다는 더 위에 있다의 관점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는 저 마이너스 1이라는 곳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접선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아니지? 얘는 뭐죠? 얘는 필요 없죠. 요거 접선보다는 얘가 아래로 지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울기는 지금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라는 것은 분명히 요 판별식이 0인 순간이 있을 텐데, 판별식이 0인 순간에 어떤 그 a 값보다는, 그 기울기보다는 더 작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우리가 답을 내겠죠. 그래서 이쪽도 이제 앞서서 했던 2차 방정식의 어떤 해를 풀어낼 때 경우를 나누지 않고 함수를 따로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그리는 방식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유리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수원수투 할 때 여전히 계속해서 사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이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2차 부등식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첫 번째, 최고차항의 계수, 최고차항. 그 다음에 우리 판별식. 그 다음에 그래프를 이용을 하는데,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그릴 때 함수를 분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리 혹은 결합. 무슨 말이냐면, 결합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있었어. 예를 들면,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미 결합을 해서 풀고 있을 거고, 뭐 예를 들면 3x제곱 빼기 무슨 뭐 2ax 뭐 더하기 1 너가 크다 x제곱 플러스 3x 빼기 a 뭐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 부분은 이쪽으로 합쳐주고 이 부분은 이쪽으로 넘겨주고, 어쨌거나 식 정리를 하기를 a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혹은 만약에 a가 아예 없었더라면 다 한쪽으로 다 넘겨서 그냥 2차식 하나와 x축의 관계로도 많이 봤죠. 그거를 뭐라고 불렀죠? 이 함수와 너라는 함수 fx와 gx의 대소관계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너를 어떻게 우리는 많이 바꾸어서 푸느냐면, 실제로는 fx에서 gx를 뺀 함수를 새로이 정의를 하고 그 녀석과 x축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가장 단순한 형태가 x축이고, 그러면 x축이라는 것과 하나의 함수만 보시면 되는 건데, 만약에 fx와 gx의 관계를 보고 싶다면 조금 다소 복잡한 2차 함수 두 개 간의 관계를 보는 거라서 훨씬 판단이 더 불편해요. 여기서 얘를 굳이 이쪽으로 넘겨서 분리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와 같은 상태는 이쪽은 분명 단순한 건 맞아. 근데 얘 때문에 판단이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리기도 굉장히 애매해지고 이 범위에서 어떤 상태를 만족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함수를 하나로 합쳐서 풀어내기도 하고 x축과의 관계를 관찰하기도 하고, 혹은 이쪽을 분리를 해서 따로따로 관찰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식 자체의 변형에 대해서 굉장히 좀 능숙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나와 있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 식의 값이 일단 밑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양수가 되도록, 즉 너가 0보다 항상 크고 싶은 거지. 그때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달래. 요런 게 이제 대표적인 너 일단 최고차항부터 주의 깊게 보는 편이니?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시켜보면 그냥 아무 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판별식 때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일단은 이거를 하고 싶은 거지. 너 빼기 x 더하기 3, 너가 0보다 크고 싶은 거죠. 모든 x에 대해서. 자, 일단 첫 번째, 모든 x라는 점에서 나는 무조건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게 보여요. 왜 보이냐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럼 나는 분명히 대칭축은 실수 범주 안에 있을 테니까 판별식을 무조건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별식을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x니까 판별식 무조건 가능하고, 두 번째, 너가 미지수네. 최고차항이 미지수니까 여기서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일단은 무엇부터 나누냐면, 부호부터 보는 게 아니라 너가 0인지 아닌지 여부부터 봐요. 무조건 0이 돼도 괜찮을까를 봤어요. 네가 0이 돼도 어때? 네가 0이면 너가 0이고 네가 그냥 3이지. 그럼 A가 3인 게 괜찮네. 그래서 A 빼기 3이 사실은 0인 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마이너스 3이었더라면 당연히 이 상황은
불가능인 거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꼭 반드시 대입을 해보셔야 되고, 혹은 만약에 이 자리가 a 빼기 3이 아니라 만약에 a 빼기 4였어. 그럼 애시당초에 니는 0인데 니가 0이 아니면 직선은 절대로 이런 부등식을 실수 전체에서 만족시킬 수가 없다고 했어요. 최고 차항계수가 0이면 1차항은 자동으로 0이 되지 않으면 실수 전체에서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얘는 그래서 가능한 형태로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부터가 이제 판별식을 쓴 애 만에 여기부터가 진정한 2차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 아직은 2차인지 몰랐던 거야. 이제 2차가 된 거죠, 비로소. 그럼 2차에 대한 부호를 봐야지. 너가 위에 있기 때문에, 너가 위에 있는 거니까 떠 있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 너의 최고차항 무조건 양수가 돼야 돼요. 이거를 꼭 써주셔야 되고,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이것들만 써주시면 되죠. a 빼기 3이 이제는 양수가 돼야 되고, 너의 판별식인 a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3 곱하기 3, 너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분리해서 내시면 되겠다. 이런 게 이쪽에서 나오는 가장 기본적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소양인 거고, 너를 바탕으로 이제 여러 가지들이 나오죠. 4번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절대값 x제곱 일단 마이너스 3x 빼기 4, 너가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1. 자, 크게 두 가지로 풀 수가 있는데 요 절대값을 벗기고 너가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양쪽에 붙여가지고 풀어내는 방법, 요게 일단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예 절대값 함수를 그냥 내가 그리는 방법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절대값 함수 그릴만 하죠. 얘는 그냥 절대값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두 가지로 풀 수 있어. 이거를 그리고 거기다가 x 플러스 1을 그리는 방법, 또는 절대값을 떼고 뿔말을 붙여서 이쪽은 플러스 x 플러스 1, 이쪽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커나 같다 해서 양쪽에 끼우는 두 개의 부등식으로 따로 풀어내는 방법. 그 방법도 분명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미지수 같은 게 들어가면 그리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거든. 나중에 수투할 때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그럼 얘 이제 그려볼게. 4랑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마 1, 4,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2분의 3인가? 이렇게 생겼고, 그럼 절대값을 씌웠을 때는 항상 뭐라고 써주시는 게 좋냐면, 요 구간별로 함수를 위에다 써주세요. 이쪽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인 거고, 이쪽에서도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인 거고, 가운데 쪽에서만 뒤집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인 거죠. 그래서 요 상태, 얘랑 이제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거죠. x 플러스 1이라는 거는 여기를 정확히 지나가요. 정확히 여기를 지나가네. 즉 양변에다가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원칙적으로 이제 0이 되는 형태. 그러면 얘랑 어디서 만나는지 봐야 되겠네. 너는 x 플러스 1을 연립을 했어요. 이항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너가 이항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서 또 다른 근이 3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어딘가 3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만나는구나.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또 만나겠죠. 어차피 내가 이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을 보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만나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교점은 이번에는 너랑 같은 거 보는 거지. 이항시켜서 역시 계산해 보시면 이번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5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답을 낼 때 그래? 그러면 답이 이제 요만큼이라고 써서 답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3보다 x가 커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면 틀리죠. 거의 다 풀어놓고 틀리는 대표적인 문제. 얘는 뭐가 빠진 거죠? 이렇게 쓰면 뭐가 빠진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 해에서 당연히 x가 마이너스 1인 순간이 빠졌죠. 직선보다 작거나 같은 거잖아, 그지? 직선보다 작거나 같다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시는 게 좋냐면, 일단 같다는 거는 방정식의 해를 일단 다 구하세요. 같다라는 점에서 방정식의 해를 일단 찍고 시작한다고. 이것들은 분명히 이 해에 포함이 된다고. 나머지는 영역으로 가고, 이거를 합집합하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일이 절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아예 너랑 너로 따로 보는 편이 훨씬 낫다고. 사실은 어차피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거를 해야 돼. 맨날 어차피 둘이 어디서 만나는지를 봐야 돼요.
그 만나는 교점들이 경계가 되는 것이고, 그럼 그랬을 때 이 범위를 내가 쓰고 나서 이 마이너스 1이라는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 근을 놓치지는 않았을 거라고. 이 방식은 여러분이 부등식을 풀어낼 때, 특히 등호가 들어가는 상황에서는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뭐 삼각함수 방부등식 이런 걸 풀 때도 많이 활용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둘이 만나는 근을 먼저 일단은 다 써놓는다. 그러면 절대로 얘를 빼먹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거 대충 그려놓고 하면, 직선 쓱 그어놓고 여기네, 이거 지수로고 방부등식 같은 거 할 때도 정말 많이 나온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 점을 빼먹었네. 아깝다. 근데 전혀 안 아깝고 그냥 출제자의 의도대로 잘 틀리게 되는 형태입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요 5번 한번 볼까요? 그럼 5번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없잖아. 미지수가 없는 형태이고 그려내기가 굉장히 편해요. 먼저 위에 거는 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x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더하기 3 커 나갔다 0. 요것도 이제 여러분이 그냥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기가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아. 너는 우리가 fx를 만약에 이렇게 놓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라고 놓는다면, 사실은 이 좌변의 식은 뭐가 되냐면 f의 절대값 x나 다름이 없죠. 그죠? 이런 형태인 거죠. 즉 f의 절대값 x를 어떻게 그려내는지만 알면 굉장히 간단하게 푸실 수가 있고, 얘는 1과 3에서 근을 갖는 형태, 얘는 당연히 1과 3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는 형태였을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너가 가운데서 이런 모양, 그리고 대칭이죠. 얘를 왜 이렇게 쓴 거냐면, 얘는 사실은 얘이기도 하잖아. 그래서 x 대신에 절대값 x가 들어간 형태로도 볼 수 있고 자주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너가 1, 너가 3, 너가 마 1, 너가 마 3.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이 부분이랑, 일단 근들은 다 들어가야 되죠. 근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큰 쪽들. 그래서 이렇게 요 사이,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요 바깥쪽.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주실 수가 있고, 요 절대값 x 빼기 너랑 3분의 2 역시 절대값 x 플러스 1. 이 부분을 해결할 때도 얘도 y축에 대한 대칭인 모습이네. 그지? 이런 거 그려보시면 얘는 이번엔 이렇게 생겼고, 3분의 2 x 플러스 1. 가운데 대칭축 0일 때가 1이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근을 가져요. 그래서 2,0인데 2,0이면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너보다는 조금 더 가파릅니다. 왜냐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2짜리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오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얘가 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에선 더 아래에 있을 수가 없고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만나겠죠. 그럼 만나는 점들이 있어. 어차피 등호가 안 들어간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는 빠집니다. 등호가 빠지고. 그래서 범위가 얘가 더 아래에 있는 범위니까 정확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사이가 되는 거죠. 이만큼. 그럼 요 근을 찾으면 되지 이제. 그럼 얘는 이쪽이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이쪽이 x 빼기 2니까 너랑 너 서로 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쪽은 얼마 나오니? 너가 3분의 뭔가 5분의 3 나오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쪽은 너가 9 나오나? 그죠? 넘어가면 3분의 1x 는 3 곱해서 9 나와요. 그래서 3분의 5부터 9까지 얘는 범위가 너부터 너, 너부터 너, 너부터 너. 근데 교집합이니까 답은 3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3이죠. 5분의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거나 같고, 다시 너랑 너 3보다는 크거나 같고 9보다는 작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낸 것들이 있다. 넘어가서 자 6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 보고 풀어보라고 하면 간단한 요 2차 식에다가 막 식을 대입해서 풀어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요걸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봐봐. 원점과 3,0을 지나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 너가 이렇게 생겼고, 내가 찾고 싶은 거는 f 2분의 x-k가 0보다 크다의 해가 이와 같을 때 상수 k와 l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사실은 fx 안에가 단순한 형태가 아닌 fx가 안에가 조금 복잡하죠. 기본적으로 x가 아닌 것들은 다 그냥 복잡하다라고 본다면 얘는 이제 치환을 해서 해결을 합니다. 치환. 안에 것들은 거의 치환을 해서 해결을 해요. 이 방식은 무슨 역시 과목을 가리지 않고 수학 쪽에서는 fx 안에가 복잡한 표현들을 우리가 해결할 때는 거의 대부분 치환을 해서 해결을 하고, 물론 엄밀히 따지면 합성함수의 느낌이기 때문에 우리 수학 하랑도 관련은 있지만, 그래서 이걸 치환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돼서 너가 0부터 원래 3인데, 그럼 너를 t라고 치환을 하는 순간 실제로 너의 부등식의 해는 너가 0보다 지금 큰 걸 보고 싶었으니까 ft가 언제 0보다 큰지를 보는 거고, 그럼 보니까 t 입장에서는 0부터 3 사이죠. 그래서 0보다 t가 크고 3보다 작다의 해가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부터 너가 l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 우리는 그냥 요 2분의 x 빼기 k를 갖다 넣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푸셔야지, 요 이차함수에다가 또 ax x 빼기 3 쓰고 이 자리에 내가 너를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너의 의미는 t값이 이와 같은 범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이제 2를 양변에 곱하고 k를 더하고 하는 방식으로 풀어내면 당연히 이게 k가 되겠죠. 이만큼이 k가 되네요. k가 나오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이고 그 다음에 자 7번 한번 볼게요. 몇 개만 얼른 풀고, 포물선. 자, 포물선 동그라미 대놓고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우리가 일반적인 2차의 형태의 2차로 보이는 방부등식을 풀어낼 때 가장 먼저 판단은 혹시 최고차항이 0이 아닐까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 근데 얘는 포물선이라는 명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포물선은 절대로 1차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얘는 2차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즉 포물선 동그라미 하시고 a는 0이 아니다는 거죠. a는 0이 아니다. 그래? 그럼 a는 0이 아니라는 걸 준 거고, 그러니까 나는 a가 0인 순간에 대해서 네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였죠. 그 다음에 너가 이와 같은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x값의 범위가 1부터 b까지래. 그럼 식을 써보시면 a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너가 크다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3 너의 범위가 1부터 b까지 돼요. 그래서 부등식을 풀어낼 때 보통 우리가 부등식을 주고 풀어라 라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거꾸로 야 이걸 부등식으로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돼, 그러면 미지수를 한번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거꾸로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제 2차 방정식 같은 걸 풀 때도 2차 방정식을 주고 맨날 근을 물어보진 않잖아. 다음과 같은 2차식의 근이 알파 어쩌고 일 때 이거에 대해서 무슨 ABC 합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너를 가지고 그럼 우리가 두 가지 판단을 한다고. 첫 번째, 너를 일단 이항을 시켜서 식을 이렇게 바꿔주겠죠. 너가 3분의 8x 빼기 2가 되나요? 자, 이런 모습이란 말이야. 근데 너의 모습의 해가 1부터 b 사이가 되는 상태라는 거는 일단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것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의 부호에 대한 최고차항의 부호에 대한 정보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2차식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의 범위는 분명히 이쪽과 이쪽이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이 어디랑 어디 사이가 아니라 어디랑 어디 바깥쪽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A값은 음수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거 일단은 적어 주시고 그 이후에 너라는 거는 이와 같이 1과 B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구나. 어차피 부등식의 경계가 되는 순간은 우리가 방정식의 해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부등식에서 나오는 해가 일반적으로는 방정식의 해와 거의 흡사한데 가끔 제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x가 1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을 때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한다면 내가 나온 이 범위의 제한이
요 근에서 나온 방정식 실근에서 나온 범위에 대한 제한인 건지 아니면 문제에서 준 x에 대한 제한에서 나온 어떤 범위에 대한 제한인 건지에 대한 판단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얘는 x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한 전혀 제한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얘네가 두 개의 실근이 되는 거라고. 즉 1을 대입했을 때 당연히 0이 되려면 a 값이 나올 것이고 또 다른 근은 당연히 b가 나오겠죠. 즉 얘를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ax제곱 더하기 3분의 8x 빼기 2는 a에 x 빼기 1, x 빼기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고서 이제 풀어낼 수가 있겠죠. 저거 1 대입하면 어차피 a 값 나오니까 a 값 나오면 b라는 거는 두 근의 합 또는 곱을 가지고 바로 표현하시면 되겠다. 어렵지는 않다. 그 다음에 요 요 8번이 은근히 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얘는 이제 1차식의 형태인데 자 너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주어진 요 식 a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k가 a 값에 관계없이 a에 관계없이 항상 양수래요. 크다 0 그랬을 때 k 값의 범위를 구해볼래?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일단 얘는 x 입장에서는 이 범위에서 x에 대한 1차식이죠. 근데 아직 1차식인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왜? a가 0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a가 0이라면 너도 0이죠. 그럼 k가 0보다 커야 되네. 그래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0이면 k는 0보다 커야 되네. 요거를 일단은 전제로 깔고 들어갑니다. a 값에 관계없다는 건 일단 a가 0일 때도 성립을 해야 되니까. 두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라면 얘는 어쨌거나 1차식의 형태이고 마일이 있고 1이 있을 때 분명히 직선의 형태로 뭐 이렇게 지나가거나 이렇게 지나가거나 하는 이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겠지.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다는 거는 양 끝값만 보시면 되죠. 이 양 끝값이 0보다 크거나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같아도 상관은 없죠. 우리 정의역에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가 빠졌고 너도 등호가 빠졌기 때문에 실제 만족을 시키는 조건은 마이너스에서 너의 함수값이 너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한 값이 정확히 0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결론 이 식을 내가 fx라고 부른다면 이 경우에는 f 너가 마이너스 1과 f 1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요거를 식을 써봤어요.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를 갖다 넣어보시면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너가 이렇게 나오겠죠?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k가 0보다 커나 같다. 두 번째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0보다 커나 같다. 이거를 모든 a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면 이 값의 범위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생겼냐면 a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1에 사실은 a 뿔마가 되죠. 뿔마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4분의 1 너가 커나 같다 0이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되죠. 사실은. 그럼 k가 4분의 1보다 커나 같기만 하다면 이와 같은 범위라면 나는 이 식은 항상 0보다 커나 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겠죠. 그죠? 아니면 여기서 뭘 써도 돼요? 얘는 a에 대한 이거 자체를 a에 대한 2차식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여기서 뭘로 풀어내면 끝나냐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로 그냥 끌고 가시면 되죠. 그러면 너가 1 마이너스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얘랑 똑같죠. 사실은 요거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 식이나 판별식이나 같은 의미를 갖는다. 됐죠? 그 다음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풀고 우리 딱 3개만 더 풀게요. 원래 문제가 4개가 남았는데 우리 3개만 더 풉시다. 자, 뭘 풀 거냐면 9번을 여러분이 한 번만 풀어볼게요. 이거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고 9번을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살짝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m값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9번 한번 풀어보세요.
어쨌거나 해가 주어져 있고 우리는 두근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3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우리는 두근의 차이는 항상 합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죠. 아니면 차 공식을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참고로 베타 빼기 알파 두근의 차이 공식은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물론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a는 1이니까.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어차피 베타 빼기 알파는 0보다 크죠. 그죠? 왜냐면 이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베타가 알파보다는 더 크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양수인 경우는 항상 제곱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아까 절대값을 제곱했던 것도 같은 논리인데 전혀 제곱해도 무리가 없다. 세제곱해도 무리가 없고 네제곱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x승을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 그럼 이게 이제 가능한데, 그럼 너를 가지고 여기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배운 거는 특별히 x에 대한 제한이 없으니 분명히 알파 베타라는 거는 너의 두근. 그럼 너의 두근 중에서 m은 알파 더하기 베타를 뜻하고 2m은 알파 곱하기 베타를 뜻하니 이 둘을 이용해서 이 식을 이제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표현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m제곱 마이너스 너를 4개를 빼야 되죠. 8m. 너가 작거나 같다 9 이렇게 나오고, 그럼 m제곱 빼기 8m 작거나 같다 아니지 빼기 9 작거나 같다 0 이와 같이 나오는데, 그럼 m값의 범위가 마일부터 9까지 나오고 여기까지만 답을 딱 쓰면 이제 정확하게 틀리는 이런 문제를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된 거냐면 이 부분 자체가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 조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 거지. 어떤 게 조심하셔야 될 포인트냐면, 이 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의미죠. 사실은 알파 베타란 두 개의 실근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해요. 단순하게 두근의 차이, 두근의 합과 곱을 가지고 이거를 표현한 식이 이거를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너 m제곱 마이너스 8m은 0보다는 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첫 번째라면 요거까지 교집합을 하셔야지만 제대로 된 답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m이 0보다 작거나 m이 8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거든. 교집합 해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죠. 마일보다 커나 같고 0보다 작거나 또는 8보다는 크고 9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를 써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단답형 같은 걸로 나왔을 때 여러분이 성급하게 풀어서 틀리기가 좋은 그런 문제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이랑 11번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어떤 이차함수와 접선에 대한 이야기거든. 사실은 이차함수와 직선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차함수 단원에서 접선의 상황을 좀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지 둘을 서로 빼서 어떤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10번 한번 볼까요? 자, 4차식 px를 3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rx 밑줄 너는 무조건 2차 이하의 식이 나오겠죠. 그죠? rx는 2차 이하의 다항식이 나옵니다. 어쨌거나 4차를 3차로 나눴으니까. 그랬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래. 근데 가번, 나번을 보아하니, 자, 나번의 동그라미 곡선 y는 rx. 그럼 너는 2차 이하가 중에서도 정확히 2차식을 뜻하는구나. 곡선이라는 건 반드시 2차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우리는 어떤 2차식이 있는데 2차식 rx란 게 좀 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2x 빼기 3과의 해가 마일부터 2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rx는 y는 4x 마이너스 4x 플러스 9와 접한다죠. 접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일단 어차피 너에서 나오는 상황은 이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요렇게 2x 빼기 3이 지나가고 두근이 너가 될 거라는 게 자명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Rx에서 이 직선인 2x 빼기 3을 뺀 함수가 분명히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모르겠지만 a의 x 플러스 1 x 빼기 2의 형태로 도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반드시 너와 너에서 만났을 것이고 이 사이의 범위가 해로 나온 거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포인트 더, a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음수가 돼야 되죠. 그와 같은 개형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rx는 너랑은 접해야 된대.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rx에서 너를 뺀 식 마이너스 4x 플러스 9는 a에 이 자리가 이제 접하는 형태가 되려면 무조건 중근을 가져야 되고, 그럼 여기다가 내가 4x-9라는 걸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뭔가 이렇게 접점이 있다는 거죠. 접점을 모를 때는 무조건 가정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수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접점을 t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이렇게 쓸 수 있죠. x 빼기 t의 제곱. 그럼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항을 시켜보시면 너가 더하기 2x 빼기 3이 되고 너가 더하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9가 되는데, 그럼 위아래가 완벽하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위아래 개수 비교를 통해서 A값, T값을 충분히 구해낼 수가 있겠죠. 전개식에서 찾아주시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요거 개수 비교를 가지고 풀어내시면 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첫 번째. 혹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냐면 어차피 얘랑 접한다고 했으니 요식을 적당히 변형을 해서 얘로 아예 만들어 주셔도 돼요. 즉 위에다가 얼마를 빼주면 되냐면, 얘를 이제 양변에 빼주고, 아니지? 그쵸? 그럼 이렇게 되나? 요걸 하면 얘가 없어진 거고, 그리고 얘를 또 한 번 빼줘야 되죠. 빼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얘도 빼기 마이너스 4x 플러스 9. 이제 위아래식이 완전히 같아졌죠. 요거를 제외를 하면 요 상태인 거고, 아까 요거 지우기 전 상태, 얘가 너인 거니까 요 식에서 판별식이 0이다로 가셔도 되죠. 이렇게. 판별식이 0이다로 가면 이제 얘는 t라는 문자를 아예 도입을 주지 않고 바로 a 값을 가지고 풀어낼 수도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12번까지만 할게요. 11번은 넘어가고, 12번은 일단은 별표를 쳐놓으시는데, 12번이 약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12번은 사실은 뭐에 대한 변형 문제냐면, 수원에서 조금 선행을 깊이 있게 하신 분은 한 번쯤 봤을 법한, 얘는 평가원 어떤 모의고사에 나왔던 30번 문항이에요. 30번. 그러니까 고3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을 수원의 형태로 출제가 됐던 거를 수학 상의 형태로 이렇게 변형을 한 그런 문제이고, 너의 핵심은 뭐냐면 구조가 동일하다는 이 관찰을 해달라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실수 AB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 값을 다 구해달라고 했는데, NA제곱 마이너스 NA 마이너스 A제곱, 너랑 누가 같냐면 NB-B제곱이 같고 는 100인 거죠. 그러면 사실은 얘는 식이 두 개인 거야. 너가 너인 거고 NB-B제곱도 역시 100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너를 어떤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냐면, 사실은 너는 NX 빼기 X제곱는 100의 두 실근이 A와 B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를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보는 관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동일 구조식에 대해서는 동일한 구조의 식에 그 자리에 A 대신에 B가 들어간 꼴이잖아. 사실은 완벽하게 식이 동일한데, 그죠? 그러면 얘는 어떤 미지수 대표 문자 X 혹은 뭐 T 같은 걸 놓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볼 수 있다. 자, 마지막에 B 빼기 A는 0보다 크고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길 바란대. B 빼기 A라는 거를 여러분이 2차식에서 바로 그냥 두근의 차이 공식을 이용해서 써주시면 되죠. 어차피 B 빼기 A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식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너를 이항을 시켜보시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nx, 플러스 100, 너는 0. 그럼 첫 번째, 너의 판별식인 n제곱, 마이너스 400이 0보다는 커야 돼요. 두 번째가 이제 두근의 차이가 2분의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죠. 양변을 제곱해 보시면 두근의 합의 제곱 n제곱 마이너스 역시 400이 이번에는 뭐야? 2분의 n의 너의 제곱인 4분의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해야 돼요.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사실 n제곱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찾기가 어렵지가 않다고. 여기서는 어떻게 나오니? n제곱이 400보다 크게 나오나?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항을 시키고 이항을 시켜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4분의 3 n제곱 작거나 같다 4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럼 3분의 6000인가요? 뭔 소리야? 3분의 1600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요 범위 안에 있도록 하는 n 값들을 보는 거잖아. 근데 얘는 20의 제곱이고 얘는 약 얼마 정도 되니? 533.33?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즉 얘는 누구의 제곱보다는 누구의 제곱 정도가 되죠? 한 23 정도? 23 제곱하면 얼마죠? 이런 거 제곱수 또 외우고 있는 변태들이 있는데 23의 제곱은 없나요? 아, 미안합니다. 자,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황당해서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29의 제곱까지는 외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고? 525. 자, 훌륭합니다. 뭐라고? 529.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뭐 인도 사람도 아니고 거기는 이제 19단까지 외우죠. 자, 그럼 너는 23까지는 되겠네. 그래서 얘는 23이 가능하고 22가 가능하고 21이 가능해서 답이 그냥 이렇게 3개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고, 원래 수원에서는 이게 마지막 식이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n제곱이 뭐 2의 n승보다는 더 크고 뭐 3분의 4 곱하기 2의 n승보다는 뭐 작거나 같고 해갖고 여기다가 또 n값 때려 넣어가지고 이제 되는 것들 구하는. 이거 수원 그래도 조금 어려운 문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요. 로그 2에 정확히 원래 원 문제가 이거거든. 로그 2에 n b 빼기 b제곱 너가 같은 어떤 자연수다 해갖고 뭐 자연수 m 놓고 2의 m승 놓고 뭐 해갖고 풀어내는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확히 수투의 문제를 이제 갖고 왔던 그런 문제인데 방식은 이와 같고 이 부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사실은 요거예요. 너의 두실근의 관점으로 이제 자꾸 보자. 근데 이거는 2차 방정식 할 때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죠? 대놓고 2차 방정식이라고 준 것만 2차 방정식이 아니라 구조가 동일한 거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문자를 사용했다면 우리는 그 식을 A, B가 이제 근으로 갖는다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고 그런 식의 식을 세워버릇하는 게 도움이 된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